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쪽부터 28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와 필기도구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 공간이 좁아서 문제 풀기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연습장도 준비해 주세요.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직접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립제법이 있습니다. 조립제법은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었는데요. 나머지 정리 역시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나누거나 조립제법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만을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교과서 27쪽의 개념 열기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조립제법으로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3차항의 개수가 1이죠.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0이고요.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나누는 다항식이 x-1이므로 는 0을 만족시키는 1을 적고 1을 내려주고 곱하면서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념 열기 2번에서 P1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P1은 3차식인 PX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하는 것인데요. 대입해 볼게요. 1 세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2에다 1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립제법으로 구한 나머지와 P1이 서로 같은 값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상수가 나왔어요. 이 나머지하고 P1하고 서로 같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밑에서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나머지 정리를 도입해 보도록 합시다. 다항식 Px를 x-알파, 이때 알파는 상수예요.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다항식 px에 대해서 이런 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x-알파로 나누었기 때문에 먼저 써주고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더하면 처음에 다항식이 나오겠죠. 이때 몫은 qx라고 해서 q 뒤에 x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r로 쓰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몫은 x에 대한 식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x를 괄호 안에 넣어준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r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명백히 상수이기 때문에 뒤에 x를 써주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 r은 상수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항등식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보라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화면에 보이는 식이 항등식일까요? 네, 항등식의 뜻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항등식은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네, 이 식도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거겠죠. 따라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 특별히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하겠죠. 따라서 이 식에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q 알파 플러스 r이 되면서 자, 지금 형광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0이죠. 그래서 이 q 알파가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값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기가 0이기 때문에 0과 곱하면 이 전체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P 알파는 R이라고 적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해석해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R을 어떻게 정의했었나요? R은 다항식 Px를 1차식인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결과로부터 그 나머지는 나누어지는 식, 원래 처음에 줬던 식에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것과 같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파는 어떤 값인가요? 네, 알파는 나누는 수, 즉 x-알파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는 알파가 되겠죠. 이런 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정리해 볼게요.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눌 때 나머지가 있겠죠? 그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거예요. 이때 이 r은 상수겠죠? 이 나머지 r이 어떤 값을 가지냐면 위에서 썼던 것처럼 r은 하고 본래의 다항식 px에다가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값과 같다라는 것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의 의미를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정리는 아까 도입 부분에서 얘기했었지만 나머지만을 구할 때 편리한 방법입니다. 사실 나머지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목과 나머지를 함께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조립제법이 훨씬 편리하겠죠.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조립제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을 구할 때 편리합니다. 교과서 27쪽에 문제 5번입니다. px가 3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p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몫은 물어보지 않았고요. 나머지만을 물어봤기 때문에 조립제법이나 직접 나누는 것보다는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 여기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려면 나머지를 r이라고 해볼게요. 상수 나머지가 r입니다. p하고 어떤 값을 대입해야 할까요? 네, 이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바로 알파가 되겠습니다. 어떤 값이죠? 네, x는 1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p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4-2 플러스 6 마이너스 5.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양수끼리 먼저 더하면 10, 음수끼리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3이 되겠습니다.
2번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나머지 r은 px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px씩 여기 위에 있죠. 이 연두색 부분 여기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8이죠. 세제곱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리고 양수로 변하죠. 4가 되죠. 플러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되면서 두 개 더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7 더해주면 마이너스 5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57입니다. 앞서서 배운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을 x-알파라는 x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ax 플러스 b, a는 0이 아니고 그러면 a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꼭 1일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나머지 정리가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유도를 해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다항식 p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면요. 이렇게 적고 나머지는 여전히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상수인 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도 지금 쓰여진 px에 대한 등식도요. 항등식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자리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겠죠. 그러면 r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r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니까 qx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0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qx 말고 이 앞부분 있죠. ax 플러스 b가 이게 0이 되게 하는 그런 x를 찾아볼게요. 네, x가 어떤 값이면 될까요? 네, x는 마이너스 a분의 b이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분모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등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모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 마이너스 a분의 b는 한 다음에요. 우리가 이 값을 찾을 때 이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았죠. 따라서 이 오렌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모두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r만 남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x를 1차식인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진 r은 처음 주어진 다항식인 p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는 나누는 수인 ax 플러스 b를 0으로 만드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나머지 정리가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함을 알 수 있죠. 자, 지금 푼 문제는 교과서 27쪽의 예제 2번이었고요. 지금부터 교과서 28쪽으로 넘어가서요. 문제 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나머지 정리를 적용하는데 나누는 수의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예요. 방금 전에 이 경우에도 나머지 정리가 성립함을 보였죠.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p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할까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2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x였어요. 그러면 여기 px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8로 통분해 볼게요. 8분의 2 그리고 뒤에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면 이 부분이 상쇄되겠네요.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서 소거되고 결과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즉 다항식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8분의 1인 것이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열린 유형의 문제인데요. 3차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데 이 1차식을 스스로 정해서 풀어보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네, 방금 전에 2x 플러스 1로 나눠봤는데요. 이번은 나누는 수를 3x 마이너스 1로 한번 정해볼게요. 이건 선생님이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적용을 할게요. 나머지는 p 3분의 1과 같겠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px식에다가 x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통분할게요. 9분의 6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9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9분의 2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9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열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누는 1차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3x-1로 나누었기 때문에 p 3분의 1을 구했고 그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3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과서 28쪽에 문제 7번입니다. 3차식을 2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왔대요. 이때 이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a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문제들처럼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r은 p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 값이죠? 네, 2분의 1을 대입한 값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2라고 했어요. 그러면 p에다 2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등식을 세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a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a 그리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p 2분의 1이 2였기 때문에 는 2라고 적을게요. 자, 이식 보세요. 이식을 정리하면 a가 나오겠죠? 그러면 3만 먼저 상수를 모두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5고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9가 되겠죠. a는 얼마일까요? 네, a는 19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구한 이 값은요. 19라는 값은요. 여기 원래 식에 있던 x제곱의 개수입니다. 교과서 28쪽에 예제 3번 풀겠습니다. 다항식이 있는데요. 다항식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고 그 다음에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먼저 1로 나눈 나머지는 p1이죠. p1이죠. 이것은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다음에 x-2로 나눈 나머지는 p2니까 이것이 5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px라는 다항식을 x-1, x-2 이렇게 곱해져 있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나머지 정리를 바로 이걸로 나누는 거를 나머지 정리로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식을 세우고 이 단서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불완전한 식이죠. 여기다 뭘 추가해야 되죠? 네, 이거랑 이게 같은 게 아니라 px를 이 2차식으로 나눈 몫을 qx라고 할게요. 그러면 qx고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를 적을 건데요.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요? 네, 지금 보시면 나누는 수가 2차식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식보다만 차수가 낮으면 되기 때문에 1차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던 것처럼 그냥 R로 나머지를 적으면 안 되고요. 1차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의 모양으로 적겠습니다. 나머지를 이런 모양으로 적어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적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근데 1차도는 상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네, 1차식은 A가 0이 아니면 1차식이 되겠죠. 이 부분이. A가 0이면 이 나머지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서를 1번, 이 단서를 2번이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 단서를 이용해서 이 식에다 대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px에 대한 등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은 항등식이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인데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 a와 b를 구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몫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0으로 만들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q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거나 혹은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는데 마침 1번과 2번 단서가 있어요. 자,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되죠? 따라서 이 전체가 0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단서에서 p1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겠죠. 다음 2번 단서 마찬가지로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이 전체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되면서 이 값은 2번 단서에서 5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A와 B에 대한 1차식이 두 개 나왔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와 B를 구해볼게요.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볼게요. 그러면 A는 4가 나오겠죠. 그리고 A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B를 구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였죠. 나머지인데 나머지의 모양 다시 한번 보면요. A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한 A와 B를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나머지가 나오겠습니다. 나머지는 4x-3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과서 28쪽에 문제 8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과 같은 유형인데요. 숫자만 다르기 때문에 3번보다는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고 이 값이 9가 되겠죠. 그리고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p5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px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걸로 px를 나누면 몫을 qx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적을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단서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p-1은 이 부분이 모두 0이 되게 만드는 x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서 이 값은 처음에 9라고 주어졌죠. 그 다음에 p5는 이 전체를 0으로 만드는 값이면서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5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것과 같이 a와 b에 대한 1차식이 2개가 나왔습니다. 문자도 2개고 식도 2개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보면요. 6a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면서 a는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b를 구할 수 있죠. b는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ax 플러스 b로 설정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에 영양 기르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의 말을 보겠습니다. 99의 열제곱을 9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99의 열제곱을 하는 것도 어렵고 98로 나누는 것도 어렵죠.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물론 계산기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항식의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 볼게요. 수지의 말을 보면 지금 x의 열제곱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태호의 말과 연관을 시켜보면 x에다가 99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9의 열제곱을 98로 나눈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수지가 언급한 글을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x의 열제곱은 x-1, 1차식으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x에다가 99를 대입하면요. 99의 열제곱은 98 곱하기 q의 99가 되겠죠. 지금 x에 전반적으로 99를 대입하고 있어요. 이때 이 나머지, 이 r이 궁금한 거예요. 태호는 몫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Q99는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나머지만을 구할 건데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다시 첫 번째 식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에다가 r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0으로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 qx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붙어있는 x-1을 0으로 만드는 x를 대입해 볼게요. 네, 그 값은 x는 1이 되겠죠. 양변에 x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1은 이 부분은 0으로 사라지겠죠. 0 곱하기 q1이니까 q1이니까 이렇게 써질 텐데 따라서 r이 얼마죠? 네, r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인 거예요. 1. 그래서 이 x 자리에다가 항등식이니까 99를 대입해서 해보면요. 여기가 1이죠. 그래서 99의 열제곱을 98로 나눈 나머지는 역시 1이 되겠습니다. 네, 1번은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98의 열제곱을 99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입니다. 이게 1번 풀이, 2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요? 98은 99보다 1 작죠. 따라서 x의 10제곱은 이렇게 했다면 나누는 수인 99가 될 부분은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이 항등식에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r을 구하고 그리고 그 x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98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먼저 r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이 부분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도 적어볼게요. 그러면 q-1 이렇게 되면서 이 값은 1이겠죠? 그래서 1은 하고 이 부분 모두 0이 되겠죠? 이게 0이기 때문에 따라서 r은 1이 됩니다. 이 항등식에서 이 나머지는 1입니다. 아래에다가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면 x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x 자리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문제 다시 보면요. 98의 10제곱을 9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x는 98이 되면 되겠습니다. x 자리에 98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98의 10제곱은 99 곱하기 q에 98을 대입했죠. 따라서 q98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몫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머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이게 몫이고 그래서 네, 이번에 나머지도 역시 1이 되겠습니다.